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 라니생과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체활동 지원 돕기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경구 투약이 가능한 대상자로 옳은 것은 무의식 대상자, 경구 유동식 대상자, 계속 구토하는 대상자, 비관 영향을 하는 대상자,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 경구라고 했으니까 입으로 투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말하겠죠. 그렇죠. 경구 유동식 대상자가 맞겠네요. 그리고 무의식이라든지 아니면 비관 영향을 하는 대상자들은 비관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도 아직은 비관 쪽으로 드리면 될 거고, 계속 구토하는 대상자는 입으로 드리면은 계속 구토할 수 있으니까 약에 흡수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경구약을 돕기 위해서는 먼저 약물을 만지기 전에 우리가 손 씻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먼저 대상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리고 대상자를 먼저 침대머리를 높이고 반자율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약을 위장관에서 잘 흡수하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부 투약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벌리게 하거나 질문을 해서 우리 입안을 해서 잘 삼켰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상자가 기침을 심하게 한다든지 구토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중 알약 복용 시 위장관에서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은 쪼개서 준다, 물을 충분히 준다, 주사기를 이용한다, 캡슐을 만들어준다, 가루약을 만들어준다. 아까 여기서 위장관에서 흡수를 넣으면 물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3번은 안약을 투여할 때 정확한 점적하는 정확한 위치이라고 했네요. 아래꼴 눈꺼풀 외측 결막, 아래 눈꺼풀 내측 각막, 아래 눈꺼풀 외측 각막, 아래 눈꺼풀 내측 결막, 아래 눈꺼풀 중앙 각막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래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안약이 코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비루관을 잠시 눌러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안약을 투여하기 전에 멸균솜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줘야겠죠. 그래서 이거의 답이 외측 결막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보시면 이쪽에서 중앙이나 이쪽 중앙에 아래쪽으로 준다든지 외측으로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코가라면 연고 같은 것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답은 우리가 1번이 되겠네요. 네, 그죠? 네. 4번 보시겠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귀약을 투여할 경우 올바른 방법은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투약한다.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사용한다. 전자레인지에 30초간 데워서 투약한다. 햇빛에 30분 정도 놓아둔 후에 투약한다.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한 후에 투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억이 너무 차갑거나 너무나 뜨거우면은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심이나 구토 같은 거, 어지럼증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한다는 미온수에 담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귀약을 투여할 때는 우리가 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후상방이죠. 후상방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5분간 귀약을 투약한 후에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주고 약 5분 정도 눌러 있도록 하고요. 작은 솜을 아주 빡빡하게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느슨하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나와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느슨하게 끼워 놓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번은 너무 차가운 귀약을 투여했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아까 어지럼증이나 있죠. 구토라든지 아니면 오심 같은 것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심이나 구토,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번을 보시겠습니다. 약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실업제는 상온에서 보관한다. 그리고 알약은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가루약은 습한 장소에 보관한다. 귀약은 서늘한 곳에서 보관한다. 안약은 햇빛이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실업제 같은 경우는 보통 서늘한 곳에, 상온이 아니라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알약은 건조한 곳에 맞고 가루약은 건조한 곳에 보는 거고요. 그 다음 귀약은 안약이나 귀약 같은 건 상온에 그늘진 곳에, 상온에 그늘진 곳이 보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약 같은 경우 아까 말했고요. 귀약은 서늘한 곳이 아니라 안약과 귀약은 서늘한 곳에, 그늘진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물 같은 경우는 약물은 아동이나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게 좋고, 유효기간 지난 약물을 폐기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는 약상자의 자물쇠 잠금해서 누군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통 알약은 햇빛을 피하고 건조한 곳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가루약 같은 경우는 가루약이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물기가 있으면 안 되는데 습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기가 없는 숟가락을 사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약 용기체를 빨아 드시는 것은 안 됩니다. 약이 침이 섞여서 변질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꺼낸 시럽은 다시 병에 넣지 않도록, 너무 많이 따랐거나 하면 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대상자의 배설 전 관찰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불안 정도, 배뇨장애, 혼탁의 유무, 배설물의 색깔, 하복부의 팽만감. 우리 배설을 할 때는 대상자가 최대한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프라이버시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깨끗이 치워야 되고, 그리고 대상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앞에서 뒤로 닦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배설 상태를 관찰해야 됩니다. 전과 중 후로 해야 되는데, 전에는 대상자가 요의라든지 변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하복부의 팽만감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이전 배설과의 간격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중에는 대상자가 배설하는 중에 통증을 느끼는지, 불편감이나 배변의 어려움이라든지 배뇨의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걸 살필 수 있도록 하고, 후에는 대상자의 배설 색깔, 콘탁 여무, 그리고 배설 시간이나 잔류량이나 배설량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어적 표현도 중요하지만 대상자의 비언어적 표현도 중요합니다. 끙끙거린다든지 안절부절 못한다든지 허리를 들썩인다든지 엉덩이를 툭툭 친다든지 뭐 이런 경우, 본인의 엉덩이를 친다든지 이런 경우는 뭔가 배설에 하고 싶은 그런 것이 신체적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하복부의 팽만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8번은 화장실 이용 돕기 중 대상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옳은 것은 응급배를 설치한다. 밤에 화장실 표시등을 켜둔다.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놓는다.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화장실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을 모두 치워준다. 여기서는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해도 여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죠. 낙상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9번 보시겠습니다.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배설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 침상 배설돕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가지 못하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경우 할 수 있는 것은 침상 배설이죠. 화장실 사용도 이동변기, 기저귀 사용, 그리고 유치 도녀관 이런 경우이고, 기저귀 사용 같은 경우는 뭐냐, 대상자가 모든 것을 시도를 했을 때 요실금이나 변실금 같은 것이 안 될 경우에 우리가 훈련을 했을 때 별 효과가 없을 때 우리 기저귀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저귀 사용은 우리가 대상자가 이동하며 걸어 다닐 수 있으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침상 배설을 돕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네. 10번 보시겠습니다. 침상에서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한다. 복부 마사지는 변이를 자극함으로 삼간다. 피부에 좋지 않으므로 방수포로 깔지 않는다.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 물기가 남아있도록 한다.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기에 물을 넣는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상자가 요이나 변이를 호소하는 경우 우리가 즉시 비언어적 표현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즉시 우리가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도록 하고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배변이나 배뇨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변 간격을 확인해서 우리가 변기를 대줘야 되고, 복부 마사지 해주는 게 좋겠죠. 장 운동을 촉진시키니까. 그리고 참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방수포를 깔아줘야 되고, 피부에 우리가 시트가 적기 때문에 방수포를 깔아줘야 되는데, 이 방수포를 깔아주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경우 있죠.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눕혀서 다리를 들게 하고 무릎을 세우고, 그리고 발에 힘을 주도록 해서 엉덩이를 들도록 해서 방수포를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협조할 수 없는 경우는 옆으로 돌려 눕혀서 방수포를 반 정도 깔아서 반 정도 말아서 깐 다음에 반대쪽으로 돌려서 말아진 방수포를 펼쳐서 깔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물기가 남아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물기가 없이 건조된 걸로 닦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닦을 때는 앞에서 뒤쪽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배설에 같은 거, 소리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거나 아니면 음악을 틀어놓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대상자의 침상 배설 돕기 시 불필요한 물품은이라고 하는 스크린, 이동변기, 방수포, 간이변기, 무릎 덮개, 이동변기겠죠. 이동변기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일어날 수 있고 아직까지는 화장실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침대에 걸터 앉을 수도 있을 때, 설 수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동변기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겠죠. 네. 12번 보시겠습니다. 와상 대상자의 배설 돕기 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회음부 닫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 회음부 닫기는 앞에서 뒤쪽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2번입니다. 1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침상 배설 돕기 위해 준비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보시면 일단은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그리고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려주고요. 그리고 둔비 밑에 방수포를 깔아주고, 그리고 변기를 데워주고, 침대를 올려줘요.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준다. 이게 순서가 맞겠네요. 그래서 우선 대상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라, 다, 나, 가, 마가 되겠네요. 4번이 되겠네요. 우리 답이. 4번 보시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대상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나도 모르게 자꾸 소변이 나와서 속옷이 젖었어. 죽지도 않고 정말 걱정이네 라고 했을 때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기저귀를 채워드릴게요. 어쩔 수 없지요. 그냥 참으세요. 앞으로 속옷을 입지 않도록 하세요. 소변이 나와서 불편하시죠?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게 맞겠네요. 그죠? 네, 소변이 남아서 불편하시죠? 이게 5번이 되겠네요. 네. 15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놓는다. 이동변기는 침대와 90도 각도로 놓는다. 변기 높이를 조절하여 발바닥에 바닥에 닿게 한다. 옮겨앉기 쉽게 팔걸이가 없는 이동변기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동변기는 뭐입니까? 우리가 침대 높이와 같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동변기는 아까 오른쪽 편막이라고 했으니까 건강한 쪽에 이제 대상자의 건강한 쪽, 그러니까 왼쪽에 놓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동변기는 침대 난간이니까 왼쪽으로 침대 난간을 30에서 45도 각도로 놔야 되겠네요. 그리고 변기 높이를 조절해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것이, 안정적으로 닿는 것이 좋겠죠. 답은 4번이고요. 옮겨앉기 쉽게 팔걸이 있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 1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손잡이가 없는 이동변기에 이동할 경우 요양보호사의 바로 위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요양보호사가 이동변기를 편한 위치에 놓는다. 요양보호사의 왼쪽 발을 대상자의 왼쪽 발 사이에 놓는다. 요양보호사의 오른쪽 발을 대상자의 왼쪽 발 사이에 놓는다.
요양보호사의 왼쪽 발을 대상자의 오른쪽 발 사이에 놓는다. 요양보호사의 오른쪽 발을 대상자의 오른쪽 발 앞에 놓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변기, 손잡이가 없는 경우는 요양보호사는 이동 변기로부터 먼 발을 대상자의 발 사이에 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일으켜 세워서 대상자 무릎을 이동 변기 쪽으로 밀면서 대상자의 몸을 회전시켜서 변기 앞에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침대에 대상자를 이렇게 앉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편마비, 그리고 변기는 이렇게 침대 변기 상에 사실 있고,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기와 먼 쪽 다리를, 먼 발을 이렇게 여기에, 그러니까 대상자의 왼발을, 오른발, 여기 대상자의 오른쪽 발 사이에 넣고 나서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쪽 발을 대상자 오른쪽 발 사이에 넣는다. 이게 답이 돼요. 네. 이게 16번에 4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7번 보시겠습니다. 안아서 옮겨야 하는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를 안아서 옮겨야 되는 경우 침대 앞 90도에 놓는다.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인다. 침대 난간에 평행이 되도록 붙인다. 건강한 쪽에 40에서 45도에서 60도로 비스듬히 놓는다. 불편한 쪽에 45도에 60도에 비스듬히 놓는다. 이것은 교재에 우리 요양보호 강론에서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 파트에 있는데, 보시면 이때는 대상자의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힘들어하는 대상자인 경우는 안아서 옮겨야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덜 들도록 침대 난간에 비동변기를 빈틈없이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는 침대 난간에 빈틈없이 붙인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8번 보시겠습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모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선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건 뭐 너무나 잘 알죠. 연결관 상태, 우리가 꺾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소변이 잘 나오는지, 소변량의 색깔이라든지 매 2-3시간마다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렸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연결관의 상태가 좋고요. 그 다음에 19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유치 도뇨관을 강제로 빼면 안 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혈압이 떨어진다, 체온이 상승한다, 열근관이 꺾여진다, 소변이 새어 나온다, 요도 점막에 손상 생긴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치 도뇨관을 힘으로 강제로 빼는 경우 요도 점막에 손상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유치 도뇨관에 이렇게 생겼죠. 유치 도뇨관은 보통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풍선이 있기 때문에 이 풍선을 빼고 나서 빼줘야 되는데, 이 풍선이 안 된 경우는 어떻게 돼요? 풍선이 풀려 있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요도 점막에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 때는 이때는 요도 점막에 손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20번 보시겠습니다. 손가락이나 도구를 입안을 닦을 때는 자극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은 이라고 했네요. 기침, 구토, 이명, 어지럼증, 기도 경련인데, 우리가 입안을 닦는 혀 안쪽에나 목젖을 자극하게 되면 구토라든지 질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닦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구토고요. 우리가 입안 닦아내기를 할 때는, 우리 입안 닦아내기 대상자 같은 경우는 치아가 없거나 아니면 연화장애가 있는 대상자라든지 의식이 없는 대상자, 살에 들리기 쉬운 대상자를 우리가 입안 닦아내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앉는 자세가 가장 좋고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똑바로 누운 자세일 경우는 상반신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꺼즈를 감은 서랍자라든지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닦는 순서를 보면 윗니와 윗몸을 닦고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고 입, 천장, 혀, 볼 안쪽을, 혀라든지 볼 안쪽을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입안을 닦아내는 동안에 치아라든지 잇몸, 입, 천장, 혀, 볼 안쪽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청정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입을 열기 어렵거나 양치가 곤란한 경우 양치와 구강 케어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장치는 이라고 했네요. 서랍자, 빨래 달랜 컵, 구강 개구 장치, 스펀지 브러쉬, 구강 전용 세정제. 우리 여기서는 구강 개구 장치가 있죠. 네. 이때. 그 다음에
22번은 의치를 보관할 때 물에 담가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변형을 방지한다. 소독 효과, 분실 예방, 색상 유지, 냄새 제거, 변형 방지이죠. 21번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22문제를 가지고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우리 신체활동 지원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